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유망한 업종으로는 철강주까지 나왔습니다. 철강주가 좀 유망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이 외환 시장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차군단이 이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전차군단 투자 전략 어떻게 들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어렵죠. 환율은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오를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일단 원화 강세의 기조 자체가 수출 기업, 그리고 그중에서도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0가지 기업 중에 9가지 기업이 환율로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과거 사례, 그만큼 경험치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엔화의 약세 현상은 우리나라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엔화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 유입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유입이 좀 됐다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수출 물량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화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피해를 안 받고 그만큼 캐파 자체가 커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점유율 자체도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캐파 자체, 그만큼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경기 회복 자체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수위 자체는 아직까지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만이 화랑장을 펼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는 돌파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 우리의 투자 심리 자체,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이끌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화 유동성 자체가 지금은 한국으로 유입되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절대 장기적인 모멘텀에 우리가 추세를 건드리지 말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 자체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권을 연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지만,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뜰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감내를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정도 랠리를 펼칠 때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작년에는 만약에 이 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고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다와 그리고 도요타를 선택을 했다는 점이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고요. 그래서 낙폭과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고요.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와서 찍어주시는 유망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끝으로 간단하게 오늘,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유망주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면요. 네. 상당히 고민이. 네. 예.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일단은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가장 깊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연기금의 수급 자체를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 춘절 효과, 그리고 지금 4분기에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제주 워커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분명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어닝 실적을 기록했죠.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울 워커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시각이 연출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을 깎아먹는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2만 원대 이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과매수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상 지금은 돌파를 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 자체도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는 결과치를 나타내고 중국인 관광객이 40%가 늘었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그만큼 상류층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자리 뭐 19,000원에서 19,500원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우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탑픽 종목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제시되었습니다. 갑자기 좀 여쭤봐서 좀 당황하셨는데 네, 그래도 좀 유망한 종목이 나왔고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